제가 끌어당김 책을 시작으로 지금의 의식 공부까지 전체 시간을 세어보니까 올해로 한 17년 딱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20대 때 알았으면 내 인생이 그렇게까지 꼬이지는 않았겠다. 깨지고 울고 무너지고 이 과정을 싹 다 지나고 나니까요. 결국 한 가지가 포인트더라고요. 오늘은 그 하나의 인생 치트키. 진짜 핵심을 제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끌어당김, 명상, 학원, 자기계발 이런 것들 다 목적은 하나잖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저도 그 마음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래서 잘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심리학 책, 자기계발 베스트셀러, 끌어당김까지 정말 이것저것 다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실이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는 걸요. 확언을 해도 마음이 안 움직이고 끌어당긴 영상은 볼 때는 감동적인데 일상은 그대로고 책에서 알려주는 조언들은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상하게 나한테는 안 맞는 그런 느낌이요. 그때부터 왜 안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딱 부딪힌 게 바로 자기계발책의 구조적 한계였어요. 예를 들자면 자기계발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여행을 통해 관점을 넓혀라. 뭐 이런 조언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고 실제로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문제는 현실성이에요. 여행을 가려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시간이랑 하나는 돈이에요. 동시에 충족되어야 되는데, 특히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둘 다 여유가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고, 시간이 생기면 돈이 없고, 제가 딱 그랬거든요. 둘째는요,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어라. 뭐, 관계 맺는 거 좋죠. 인맥 관리,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힘들고 관계를 하면 할수록 휘둘리는 사람들은요, 만남 자체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 안에 힘이 좀 더 커지고 관계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셋째는요, 전문 분야의 최고가 되라. 이런 말 많잖아요. 저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진로 걱정 같은 거 안 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20, 30대는요, 전문 분야의 최고가 될 때가 아니라 어느 분야에 내가 달란트가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옆으로 넓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검색도 하고 책도 많이 읽어봤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개인적인 경험들을 살펴봤을 때는요. 자기계발 책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적어도 저한테는 틀렸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원하는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기계발 책도요, 무조건적으로 참고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방법들은 대부분 단순히 누군가의 경험 중에서 일반적으로 추천할 만한 것들을 모아서 내잖아요. 그런데 정말 본질적으로 삶에서 중요한 단 한 가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내 신념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 신념을 알아차리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문제를 겪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둬요. 뭐 친구랑 싸웠다. 그러면 단순히 뭐 화해할까? 손절할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직장에서 잘렸다. 그러면 새 직장을 구할까? 아니면 쉴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감정이 좋지 않다. 그러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친구나 동료한테 하소연을 하거나 조언을 구하죠.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요.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 꼬이는 지름길인데요. 이렇게 되면 같은 사건은 계속 반복되고 좋은 해결책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념을 알아차리는 건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이에요. 이런 문제 상황이 있었을 때 결과보다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나는 도대체 어떤 신념이 있길래 이런 일을 겪는 걸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 현실을 마주하게 됐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근데 이건요,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연애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관계, 돈, 일 전부요. 신념을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먼저 있는데요. 첫째는요, 상황에 휩쓸려서 감정을 막 배설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뭐 그저 욕하지 마세요, 착하게 사세요 정도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내가 사람이든 물건이든요, 어떤 것을 두고 싫다, 싫다, 싫다 세 번만 말하면서 바라보세요. 진짜 싫은 점만 보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고 더 강력한 건 말이 현실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말로 감정을 풀고 신세 한탄을 계속하게 되면요, 그 말이 들어맞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끌어당겨져요. 그러면 이 말이 말하지 말고 꼭 참고 있으란 얘기냐? 아니죠. 이럴 때는 화병이 납니다. 이럴 때는요, 이런 사람한테만 말하세요. 내 말에 감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상황을 더 넓게 봐줄 사람, 그 분야의 고수나 전문가, 혹은 나이 많은 선배들한테요. 너의 고민은 나도 겪어봤어. 그걸 나는 이렇게 이렇게 헤쳐나갔어 라고 가볍게 듣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요. 또래나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감정의 동요를 함께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독이 되지만 같이 동조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작은 티끌이 큰 티끌이 돼서 마치 그 상황이 정말 더 크고 공격적으로 느껴지게 돼요. 그럴 바에는 일기를 쓰거나 이 영상에 댓글로 하소연하는 게 낫습니다. 비슷한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에게 듣는 조언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얘기만 듣고 내 편만 들어주기 때문에 마치 나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처럼 돼버리거든요. 여기서 조금 부끄럽지만 제 실패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첫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정말 맨날 혼났어요. 어느 날 보고서를 썼는데요, 줄 간격이 안 맞다면서 상사가 제 머리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너랑 일하는 게 밥맛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와, 진짜 내일 출근하기 싫다, 그만둘까? 그러면서 친구들을 만나서 막 썰을 풀죠. 글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완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 친구가 저보다 더 흥분해서 그 직장 상사 욕을 같이 막 해주니까 당장은 기분이 좀 풀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됐냐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그 직장에서 제가 2년을 계약직으로 근무했었었는데요. 진짜 2년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직장 상사한테 깨지고 친구한테 욕하고 무한 반복으로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원인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직장 상사한테 맨날 혼나고 손가락으로 머리를 맞으려면 어떠한 신념이 있어야 할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요, 어떤 사람이라고 제3자의 관점으로 두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신념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는 정말 많은 신념들이 있었는데요. 신입사원은 일을 못한다. 내 상사는 히스테리가 있는 사람이다. 직장 생활은 원래가 힘들다. 이런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쭉 적어봤어요. 그런 다음에 그 생각을 내가 왜 하는지도 아래에 같이 적어보는 거죠. 신입사원은 일을 못한다라는 신념 속에는 처음 하는 일은 서투를 수밖에 없었던 나의 실수를 합리화하려고 했고, 상사에게 히스테리 있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기보다는 긴장을 반복하면서 실수가 잦아지는 상황을 제가 스스로 끌어당기고 있었고요. 직장 생활은 원래 힘들다 하는 그런 말조차도 주변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내가 믿고 있었던 얘기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머리통을 두들겨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와, 여기서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의도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는 생각이 과연 하나라도 있는가?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데, 아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었겠냐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어떤 신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지? 내가 원하는 신념은 뭐지? 하고 다시 적어봤습니다. 나는 모든 상황을 잘 경험한다. 나는 할 말은 한다. 나는 상사를 내 편으로 만든다. 뭐 이런 신념들을 다시 한번 쭉 작성해 보고 나면, 아, 내가 좀 어리숙했구나. 저 사람이 좋아할 표현을 하고 모르면 질문해 가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했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신념 작업들을 수년에 걸쳐서 꾸준히 반복해서 정돈해 나가니까요. 제가 지금은요, 회사 대표를 지내고 있는데, 그때를 바라보면, 아, 진짜 일 호되게 잘 배웠네 싶기도 하고, 또 다양한 관점으로 여유 있게 바라봐지더라고요. 사실 꽤 오랜 기간 제게 그 인연이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피해자처럼 잊혀지지 않았던 사건들이었거든요. 우리는요, 문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거나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요, 삶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내 안의 신념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같은 문제가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내 눈앞에 오게 돼 있어요. 나는 무슨 신념이 있지? 계속 묻고 적어보면 내가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야? 하고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요, 결과는 사실 뻔하겠죠. 그러면 이제는 모든 신념을 다 알아차리고 아예 아무 문제도 없는 삶을 살고 있냐? 라고 누군가가 제게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여전히 다양한 상황과 문제를 만나요. 삶은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도전은 계속 찾아오니까요.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건요.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이미 감정 폭발하고 나서 그걸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우선적으로 나의 신념을 인식하고 그 이후에 감정과 행동의 흐름을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문제 상황에 매몰되는 건 훨씬 적어지고요. 감정으로 결정하는 어리석은 상황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신념을 다루는 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기본만 잡아도 삶의 결이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상황에 휩쓸려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경험을 만들도록 작동한 내 안의 생각, 신념이 뭘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요, 감정과 반응에 휘둘리는 단계가 생각을 다루는 단계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신념은 왜 가지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대부분의 신념은요, 내 성과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가정이라든지 학교나 사회 환경에서 무의식적으로 흘러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가진 신념인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한테 배워서 믿어져 버린 건지 이 인식만으로도 신념의 힘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질문을 한 번만 더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신념이 뭐지? 이렇게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가에 집중하는 순간에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 기반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면요, 같은 패턴은 형태만 바뀌어서 계속 반복이 되지만 신념을 다루기 시작하면요, 삶의 레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시고요. 그 신념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신념을 다시 정의하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내가 달라지고 현실은 원하는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의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들을 하면서 훨씬 더 깨어남의 장에서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깨어남의 삶,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는 자유의 삶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싶다는 걸 또 한 번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향하는데 직접적이고 감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무료로 감사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벌써 한 달이 넘어서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삶이 변화하길 원하거나 끌어당김을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연결된 오픈 톡방에 오셔서 함께 감사 에너지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날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